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척추 질환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윤도은 교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경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진실일까요? 오해일까요? 한번 판가름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 맞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돼요. 자, 척추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척추 질환에는 고양이 뼈나 호랑이 뼈가 특효약이다. 하나, 둘, 셋. 대부분이 다 X를 드셨네요. 네, X 드신 분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고양이 뼈나 호랑이 뼈는 그냥 민간요법이지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방법이기 때문에요. 네.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응용을 했을 경우에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칼슘을 섭취를 하고 싶으면 우유나 멸치를 네. 섭취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전부 다 X를 들어주셨거든요. 저도 이번에는 좀 자신만만한 게, 또 명예의 건강비결 진행한 지 지금 꽤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만한 특효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신 있게 X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틀렸을까요? 다 맞았을까요? 좀 몇 번 틀린 분이 계셔야 저도 신나는데 정답은 X입니다. 네.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설명이 없을 정도로 잘 해주셨는데 왜 그럼 그런 속설이 생겼을까?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본인 앞에 호랑이 뼈가 있다 그러면 드실 분 의외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만 약한 모습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속설은 저희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고양이과 동물들이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네. 굉장히 민첩성 있고 유연성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데서 그런 민첩성하고 뼈의 단단함을 같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나온 속설인 것 같습니다. 네,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네. 합니다. 자, 척추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입니다. 척추 수술 후에는 경락 마사지를 받을 수 없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대부분 다 O를 드셨어요. 저 역시 O를 들었고요. 왜 O를 드셨어요? 경락 마사지는 아무래도 힘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은 이 척추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수술 후에 약간 힘을 가하고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O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은 X를 드셨더라고요. 글쎄, 수술하고 경락 마사지를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사지이기 때문에 약간 도움도 받지 않을까.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어떤가요, 교수님? 문재 씨는 왜? 저도 아까 네. 첫 번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락 마사지라고 하면 좀 압이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했던 부위나 안 좋은 부위에 잘못된 자극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O를 들었어요. 정답은 X가 맞을 것 같아요. X군요. 네. 우리가 이제 척추에 가해지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짧은 시간에 힘이 가해지냐, 아니면 천천히 가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넋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목에 충격이 뒤에서 차가 딱 박으면 넋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제껴지면은 그거는 충격의 힘이 적더라도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네. 근데 내가 내 의지로 조금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안 되든가 아니면 내가 목을 움직인다 그럴 때는 특히 수술 받은 후의 상태에서는 별로 그렇게 손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한 만큼. 그러니까 마사지를 가서 그냥 마사지를 눌러주는 거는 그냥 근육을 풀어주는 거니까 해는 없을 건데 네. 갑자기 마사지만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목을 확 꺾어버리면서 이렇게 치료한다고. 무슨 이거는 말인지 우리가 알겠어요. 예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해와 진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경추 질환 중에서 중증 마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척추 종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교수님, 척추 종양은 왜 마비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전까지 다뤄왔던 그 디스크 질환이나 고정인대골화증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에서 마비가 오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병변들은 신경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디스크나 목뼈에서 자라서 신경까지 가서 마비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거 이상 자랄 때까지는 마비 위험성이 없는 건데
척추 종양이라는 거는 이 노랗게 보이는 게 중추신경이거든요. 네. 이 중추신경 안이나 옆에서 생겨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니까 그 압박이 훨씬 더 심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수술을 들어가서 보면 이 척추신경의 크기는 성인인 경우에 저희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속에 모든 신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팔로 가는 신경, 어깨, 다리 이런 다 가 있으니까 그 눌린 부위가 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듣기로는 이 수술적인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수술적인 치료 갖고 다른 게 없다는 개념보다는 네. 일단 수술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정상신경을 너무 많이 잘라야 노출이 된다든가 정상신경하고 완전히 혼합이 돼 있어서 구분이 안 갈 때는 종양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마비를 오는 거니까 그럴 때는 수술을 포기하고 네. 2차적으로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 치료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네. 종양은 기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면 수술이 우선입니다. 가능하다면 네. 제거하는 게 예, 우선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척추 종양 수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종양이 등뼈 사이에 있어 등 쪽을 절개해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뼈를 먼저 떼어낸다.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척수 안에서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 고난이도 수술이다. 절개 부분을 고정하고 떼어냈던 뼈를 원래대로 붙여주면 수술은 끝이 난다. 신경이 있는 부분을 지나가야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다른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1, 2mm의 어떤 오차의 차이가 네. 환자분의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마비가 있는 거, 없는 거, 또 감각이 저린 거라 굉장히 다르게 다양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꼭 수술 현미경이 필요하고요. 네. 수술 현미경도 요즘은 이제 많이 저게 좋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수술 기법 하에서도 저희가 수술이 불가능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역시도 미리 환자 본인이 느낄 수 있을 만한 증상들은 없나요? 일단은 일반 디스크하고는 다르게 네. 보행 장애나 그러니까 대소변 장애 같은 것이 조금 더 좀 빨리 나타나요. 아까 저기가 이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했을 때는 디스크 질환은 아주 심하거나 말기에 어떤 보행 장애나 이런 게 나타나는 데 관해서 이 신경 안쪽에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하지가 뻣뻣하거나 보행 장애거나 대소변 장애 같은 게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